안녕하세요. 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한두 푼이 아닌 전 재산을 투자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걱정으로 한숨만 나오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집 없이 산다는 건 두려움의 연속이니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신중해야 합니다. 유튜버 삼토시의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출간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주장이 아주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부동산 연구소에서 발췌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0년 1월 매매 시세를 백으로 전제하고 2020년 7월까지 매매 시세 추이를 그린 그래프를 보면 2005년은 일본에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이고 2011년부터 본격적인 감소가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도쿄의 부동산은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수축의 시대로 접어들자 부동산에서는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인 마사다 히로야는 2014년 지방소멸이란 책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998년 말 서울의 은마 아파트는 30평대 시세가 1억 9천만 원 수준이었고 광장 극동 아파트도 분당 삼성 한신 아파트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기준 은마는 23억 원, 광장 극동은 14억, 분당 삼성 한신은 12억 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지 쏠림 현상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 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을 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양도세 중과와 재개발 규제 등이 강화되고 미니 신도시가 서울 주변으로 대거 조성되는 것은 핵심지인 서울의 위상과 가치만 더 높일 뿐입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신도시 개발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역설입니다. 토지 보상금이 유동성을 올려 서울 집값을 올리고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안정되는 듯 하다가 또다시 추가 수요가 생기면 정부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서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더군다나 신도시를 계획할 때 개발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개발이란 새로운 가치, 신제품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죠.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토지보상금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스토리들이 주변에 전파되면서 투자가 아닌 투기 욕구도 자극하여 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정부가 추진한 3기 미니 신도시 등은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를 억제시킬 겁니다. 더군다나 향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가 종료되면 보유한 부동산 매물도 쏟아져 나와 섣불리 부동산을 구매해서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당장 2023년부터 재건축 입주 물량이 늘고 초등학생을 둔 10년차 부부들의 비율이 줄고 있다는 건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꼬박 모았을 때 언제 집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PIR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PIR은 지속적으로 치솟아 1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만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지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2020년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연령대별 매매 현황에서 30대가 29%를 차지했습니다. 무리한 부채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은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인구가 줄어가더라도 서울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질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정부에서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9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지방 미분양 취등록세 완화, 양도세율 인하, 투기지역 해제 등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2030년이 되면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 비중이 무려 56%에 달합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1기 신도시도 재건축 연한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통 9년 정도 걸립니다. 이런 이유로 2030년쯤이면 서울의 부동산은 다시 모멘텀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맞벌이 시대로 인해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지 헷갈린다면 출근 시간대 하차 인원이 많은 역을 찾아보는 것도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1위는 가산 디지털 단지, 2위는 강남, 3위는 설릉, 4위는 서울역, 5위는 삼성, 6위는 역삼역입니다. 강남, 역삼, 설릉, 삼성역, 라인은 서울 최대의 업무 지구라는 것이 수치로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신도시 토지보상금 등의 유동성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서울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2023년을 전후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로 인해 중장기적 하락장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나름 합리적인 데이터와 이에 따른 주장에 공감합니다만 저자가 저술한 의도가 부동산 투자를 위한 지침서 형식이라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직접 발품을 팔면서 미래를 설계하셔야 큰 낭패를 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미래의 도시구조와 인구 변화에 대한 관점에서 책을 읽었기에 투자 전략 정보를 얻으시려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